말하기 1. 다음은 동아리에 대한 대화입니다. 새로 알게 된 것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민우야, 나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좋은 동아리가 있으면 좀 소개해줘. 선배한테서 독서 동아리가 좋다고 들었어. 그래서 나도 가입해볼까 해. 독서 동아리에서는 무슨 활동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한다고 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이나 인상적인 부분을 서로 이야기한다고 들었어. 그래? 재미있겠다. 근데 나는 아직 한국말이 서투른데 그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동아리 선배가 우리 학교 학생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했어. 다음 주부터 신입 회원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같이 가보자. 그래, 좋아. 듣기 1. 다음은 축제에 대한 안내 방송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설레는 5월, 우리 대학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열린다고 합니다. 먼저 화요일 오후 4시에는 대강당에서 춤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동아리 선배들이 신입생들과 함께 오랫동안 준비한 공연이니까 틀림없이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동안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판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 외국인 유학생들도 고향 음식을 소개한다고 하니까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축제에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듣기 2. 다음은 기숙사 생활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숙소에 늦게 도착해서 생활 안내를 못 받았는데요. 세탁실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그러셨군요. 세탁실은 1층에 있습니다. 세탁기는 밤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세제는 직접 사서 넣으셔야 합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기숙사 문을 닫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몇 시인가요? 밤 11시에 닫으니까 그 전까지는 들어오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기숙사에서는 요리를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식사는 학생 식당에서 하시면 됩니다. 학생 식당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엽니다. 죄송하지만 몇 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셨나요? 제가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요. 괜찮습니다. 학생 식당은 오후 8시까지만 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듣기 3. 다음은 모임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저는 한국에서 처음 보내는 주말이라서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다니엘 씨는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저는 언어 교환 모임에서 만난 친구하고 경복궁에 가기로 했어요. 언어 교환 모임이요? 네. 한국 대학생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소개해주는 모임이에요. 한국 친구들도 사귈 수 있어서 저는 정말 만족해요. 와, 좋은데요? 저도 그 모임에 가보고 싶어요. 이번 주 일요일에도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갈래요? 이번 주에는 고향의 전통 음식을 소개할 거라고 들었어요. 정말 잘 됐네요. 예전부터 한국의 전통 음식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모임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학교 게시판에서 모임 안내글을 봤어요. 언어 교환을 하고 싶은 외국 학생을 찾고 있다고 해서 모임에 나가게 됐어요. 그렇군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새로운 친구와 한국어로 이야기할 생각을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네요. 말하기 1. 다음은 주말 계획에 대한 대화입니다. 친구와 주말 계획을 이야기하고 날씨를 확인해 보세요. 이번 주말에 딸기 축제가 열린대요. 같이 가볼래요? 딸기 축제요? 거기에서 뭘 할 수 있는데요? 딸기를 직접 따보는 체험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딸기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먹어볼 수도 있대요. 정말 재미있겠네요. 같이 가요. 제가 주말 날씨를 확인해 볼게요. 주말에 날씨가 어떻대요?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분대요. 그래요? 바람이 불면 좀 추울 텐데 겉옷을 가지고 가야겠네요. 그게 좋겠어요. 듣기 1. 다음은 일기예보 방송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태풍 나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은 태풍의 영향으로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심하게 불겠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산이나 바닷가에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바로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겠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외출을 하지 마시고 실내에서 일기예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 2. 다음은 휴가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이번 여름 휴가 때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대학 동창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여행지를 알아보는 중이에요. 정말 좋겠네요. 어디로 갈 거예요? 친구가 바다를 보고 싶대요. 그래서 발리에 가려고 해요. 참, 하인 씨도 발리로 여행 갔다 왔지요? 가보니까 어땠어요? 여행 갔을 때 계속 비가 내려서 구경을 잘 못했어요. 하지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요가도 배웠어요. 마지막 날 비가 오다가 날씨가 활짝 갰는데 그 풍경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행하는 동안 날씨가 맑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웠겠어요. 그건 그래요. 그런데 휴가가 2주 뒤라고 하지 않았어요? 휴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비행기 표를 예약할 수 있을까요? 요즘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표가 없을 텐데요. 그래요? 그럼 어떡하지요? 지금 바로 확인해 봐야겠어요. 듣기 3. 다음은 여행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여보세요? 하루야, 우리 발리에 못 가게 됐어. 아니, 왜? 무슨 일이 생겼어? 발리로 가는 비행기 표가 하나도 안 남았대. 여행사에 알아보니까 성수기에는 2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한대. 그렇구나. 할 수 없지 뭐. 그럼 제주도는 어때? 제주도 가는 비행기 표는 있을 텐데. 그래, 좋아. 내가 비행기 표를 예약할 테니까 너는 숙소를 좀 알아봐. 공항 근처에 좋은 호텔이 많다고 들었어. 공항 근처 호텔은 좀 복잡하고 시끄러울 텐데.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펜션은 어때? 펜션도 좋은데?
근데 일기예보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제주도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대. 바람이 심하게 불면 비행기가 결항할 텐데. 우리 휴가는 다음 주니까 괜찮을 거야. 제주도 가서 뭘 할까? 내 친구가 제주도에서 고기국수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대. 우리도 먹어보자. 그러자. 나도 제주도 고기국수가 유명하다고 들었어. 우리 우도에도 갈까? 제주도 옆에 있는 섬인데 경치가 정말 아름답대. 좋아. 여행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렌다. 말하기 1. 다음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대화입니다. 즐겨보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뭘 보고 있어요?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어요. 친구가 재미있으니까 꼭 보라고 했어요. 그래요? 무슨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여행을 가서 그곳의 문화를 체험하는 내용이에요.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대요.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시청률이 높다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제니 씨도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요즘 새로 시작한 드라마 사랑게임에 푹 빠져 있어요. 영상이 멋지고 배우들의 연기도 뛰어나요. 다니엘 씨도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요즘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오늘 집에 가자마자 봐야겠어요. 듣기 1. 다음은 라디오 방송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이번 주에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토요일 저녁 8시 드라마 가족이 방송됩니다. 이 드라마는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는 내용입니다. 낯선 곳으로 여행 온 두 사람은 도착하자마자 한 아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서로 친해집니다. 드라마 가족이 주말 저녁 아름다운 영상과 가슴 따뜻해지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듣기 2. 다음은 인터넷 영상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뭘 그렇게 재미있게 보고 있어? 아, 이거? 요즘 인기 있는 영상인데 동생이 꼭 보라고 알려줬어.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기로 유명하대. 그런 걸 먹방이라고 하지? 사실 나는 이렇게 먹는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주는 게 이해가 잘 안 돼. 친구가 보라고 해서 몇 번 봤는데 지루해서 보다가 그만뒀어. 그래? 나는 먹방을 자주 봐. 내가 직접 먹지 않아도 음식의 맛을 상상해 볼 수 있어서 재미있어. 너는 어떤 영상을 자주 보는데? 나는 요즘 세상의 모든 직업이라는 영상을 보고 있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흥미로워. 어제는 비행기 조종사가 나왔어. 그래? 수업 끝나자마자 한번 찾아봐야겠다. 듣기 3. 다음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생각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정글 탐험이 색다른 내용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정글 탐험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정글 탐험을 즐겨보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매일 틀어달라고 해요.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동물들이 나와서 어른도 아이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들이
낯선 곳에서 함께 지내는데요. 힘든 상황 속에서 먹을 음식을 구하고 집도 짓는 모습이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지난번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정글에 도착하자마자 커다란 악어를 만나는 장면은 좀 위험해 보였어요. 저도 출연자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더 많이 방송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글 탐험은 예능 프로그램이니까요. 시청자 게시판에도 비슷한 의견이 많았는데요. 프로그램의 재미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촬영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하기 1. 다음은 주말 약속에 대한 대화입니다. 약속 시간과 장소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에릭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같이 차나 한잔 할까요? 네, 좋아요. 그날은 아무 약속도 없어요. 제 고향 친구가 프랑스어를 전공하고 있는데 저한테 에릭 씨를 소개해 달라고 했어요. 토요일에 그 친구도 부를까요? 좋아요. 저도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싶었어요. 잘 됐네요. 그럼 우리 언제 만날까요? 에릭 씨가 편한 시간으로 정해요. 토요일 1시쯤 만나는 게 어때요? 장소는 강남역이 좋겠지요? 저도 1시가 좋아요. 그런데 강남역 근처는 주말에 사람이 많아서 좀 붐빌 텐데요. 그러지 말고 학교 근처에서 만나요. 그게 좋겠네요. 학교 앞에 새로 생긴 카페가 좋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봐요. 듣기 1. 다음은 라디오 사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재미있는 한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몽골에서 온 바트 씨의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어가 서툴러서 생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잊지 못할 말은 밥 한 번 먹자예요. 한 번은 친구가 우리 반 친구들에게 나중에 밥이나 한 번 먹자고 했어요. 그런데 다들 알겠다고만 하고 아무도 만날 날짜를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친구가 기분 나쁠까봐 다음 주에 시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모두 웃었어요. 그때는 밥 한 번 먹자가 인사처럼 하는 말이라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서 지금은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알아요. 바트 씨,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 2. 다음은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여보세요? 아야나, 지금 어디야? 혹시 출발했어? 아니, 아직. 10분 후에 나가려고. 다행이다. 미안한데, 우리 약속을 좀 미룰 수 있을까? 왜? 무슨 일 있어? 배탈이 나서 못 나갈 것 같아.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아프네. 많이 아파? 미술관은 다음에 가도 괜찮으니까 오늘은 약 먹고 푹 쉬어. 고마워. 그럼 우리 내일 만날까? 내일은 주말이라서 미술관이 붐빌 것 같아. 다음 주 화요일 오후는 어때? 화요일도 좋아. 그날은 아무 약속도 없어. 어? 근데 화요일에 미술관 휴관이래.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냥 그날 만나서 같이 점심이나 먹자. 오늘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듣기 3. 다음은 호텔 예약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제주 호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약을 변경하고 싶어요. 안개 때문에 오늘 저희가 타기로 한 비행기가 결항했어요. 우선 예약하신 분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준수예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박 2일 예약하셨지요? 네, 맞아요. 혹시 내일로 예약을 바꿀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침대가 3개 있는 방을 예약해 주셨는데요. 내일은 2인용 침대와 1인용 침대가 있는 방만 남아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그 방에서도 바다가 보이나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호텔 뒤 건물이 보이는 방만 남아 있습니다. 내일도 날씨가 안 좋을 거라고 해서 방에서 바다나 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지요, 뭐. 그냥 그 방으로 예약해 주세요. 네, 그럼 내일로 예약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도 다시 예약해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셔틀버스 타는 것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저희 중에 제주도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요. 타는 곳은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는 매 시간 정각에 출발합니다. 말하기 1. 다음은 음식에 대한 대화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과 장소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점심을 일찍 먹어서 그런지 좀 출출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영화 보기 전에 뭘 좀 먹을까요? 마침 저도 배가 고팠어요. 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어, 저기 튀김 가게가 있네요. 새우 튀김이 크고 바삭해 보이는데 저기로 갈까요? 제가 점심 때 튀김을 먹어서요. 그 옆에 국수를 파는 곳이 있네요. 저걸 먹는 게 어때요? 따뜻한 음식이 먹고 싶어요. 그래요. 저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나 다 괜찮아요. 국물이 정말 시원하네요. 손님이 별로 없어서 기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듣기 1. 다음은 음식 광고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요즘 공부나 일 때문에 아침 식사를 거르는 분들이 많으시죠? 입맛이 없다고 그냥 굶고 계신가요? 그러지 마시고 매일 아침 꿀떡으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해 보세요. 꿀떡은 고소하고 달콤한데요. 겉은 쫄깃쫄깃하고 속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드셔보신 분들은 누구나 떡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한 개씩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꿀떡을 주문해 보세요. 듣기 2. 다음은 한국 음식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팀장님, 이번에 회사에 새로 들어온 희엔 씨를 위해서 환영회를 열어주기로 했는데요. 한국 음식 중에 고기가 안 들어간 음식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마리 씨는 한국 음식은 무슨 음식이나 잘 먹지 않아요? 저는 괜찮은데요. 희엔 씨가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전혀 못 먹는다고 해서요. 환영회 때 다 같이 한국 음식을 먹기로 했는데 고기만 빼고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해물 파전이 어떨까요? 해물파전은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음식인가요?
밀가루에 해물과 파를 넣어서 만든 음식이에요. 오징어나 새우를 넣어서 만드는데 고소하고 바삭해서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지요. 우와, 정말 맛있겠네요. 벌써 군침이 도는 것 같아요. 고기가 안 들어간 음식이 또 있을까요? 야채를 넣은 비빔밥이나 해물이 들어간 칼국수 같은 음식도 괜찮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고기가 안 들어간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식당이 정해지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듣기 3. 다음은 주문한 음식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다리가 너무 아파. 이렇게 오래 기다릴 줄 몰랐어. 맛있겠지? 당연하지. 이 집이 진짜 유명한 맛집이래. 블로그에서 봤는데 언제나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 네가 이 집 김밥이 하도 맛있다고 해서 일부러 아침도 안 먹고 왔어. 이제 들어간다. 뭘 주문할까? 사람들이 이 집 음식은 무엇이나 다 맛있대. 우선 계란 김밥하고 불고기 김밥을 시켜서 같이 나눠 먹자. 둘 다 맛보고 싶어. 먹어보니까 계란김밥에 고추가 들어가서 약간 매콤하네? 나는 계란 김밥이 느끼할 줄 알았어. 그런데 정말 맛있다. 불고기 김밥도 진짜 맛있어. 고기가 정말 연하고 부드러워. 우리 여기 오길 잘했다. 집에 갈 때 포장해서 가져가야겠어. 룸메이트가 김밥을 아직 못 먹어봤다고 했어.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 김밥은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아. 말하기 1. 다음은 스트레칭 동작에 대한 대화입니다. 스트레칭 동작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이 운동을 처음 배우시나 봐요. 네,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좀 배워보려고요. 오늘 새로 등록했어요. 잘하셨어요. 허리가 아플 때는 우선 뭉친 근육을 잘 풀어주셔야 해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셔야 효과가 있어요. 그렇군요.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동작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지금부터 저를 따라해 보세요. 먼저 다리를 약간 벌리고 서세요. 그 다음에 팔을 위로 쭉 뻗고 옆구리를 굽혔다가 펴세요. 마지막으로 양손을 허리에 대고 허리를 크게 한 바퀴 돌리세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잘하셨어요. 그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동작이 배우기 쉽고 간단하네요. 듣기 1. 다음은 라디오 방송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오늘도 어깨가 아프신가요? 나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계셨나 보네요. 지금부터 다 같이 허리부터 등까지 쭉 펴볼까요?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추고 의자에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세요. 다리는 꼬지 말고 발바닥을 땅에 붙이세요. 이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마셨다가 천천히 뱉으세요. 자, 어떠세요? 무거운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셨나요? 이렇게 바른 자세로 숨을 깊게 쉬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듣기 2. 다음은 응원 동작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아직도 동아리 공연 연습 중이야? 걱정이 많이 되나 보네. 응. 다 같이 연습할 때 나만 자꾸 실수하는 것 같아서. 나는 정말 몸치인가 봐. 그럼 나랑 같이 연습해보자. 내가 먼저 해볼 테니까 잘 보고 따라해봐. 먼저 다리를 약간 벌리고 서서 왼손을 허리에 대. 그 다음에 왼발을 들면서 오른팔을 굽혔다가 위로 쭉 뻗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맞아. 반대쪽도 똑같이 하면 돼.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해볼게. 오른손을 허리에 대고 오른발을 들면서 왼팔을 굽혔다가 위로 쭉 펴면 되는 거지? 맞아. 이제 잘하네. 이번에는 음악에 맞춰서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응원 동작에 조금 자신이 생겼어. 듣기 3. 다음은 수영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팔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보고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크게 돌리면 됩니다. 한쪽을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반대쪽 팔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선생님, 그런데 옆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은 팔을 굽혔다가 펴면서 가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팔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배울 겁니다. 쉬운 동작부터 천천히 배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물에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배운 발차기와 함께 해볼까요? 우와, 연습을 열심히 하셨나 보네요. 지난 시간보다 자세가 훨씬 좋아지셨어요. 수영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직 수영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재미있어요.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요. 말하기 1. 다음은 절약에 대한 대화입니다. 소비 습관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고민이 있어요? 휴대폰이 오래돼서 살까 말까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사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직 안 샀어요? 네. 지난달에 여행을 갔다 와서 지출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랬군요. 참, 저도 다음 달에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 하는데 제가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자꾸 과소비를 하게 돼요. 그럼 쇼핑하기 전에 사야 할 물건을 미리 적어보는 건 어때요? 그렇게 하면 꼭 필요한 물건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소비를 줄일 수 있대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빨리 돈을 모아서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목표가 있으니까 돈을 더 쉽게 모을 수 있을 거예요. 듣기 1. 다음은 라디오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물건을 살 때 가격 때문에 구입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편입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소비를 줄이고 돈을 아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소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20대에서 30대의 70%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여행이나 쇼핑, 취미 생활 등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힘들게 저축한 돈으로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SBN 박진우였습니다. 듣기 2. 다음은 쇼핑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무슨 고민 있어? 모레 갑자기 면접을 보게 됐는데 정장을 어디서 사야 할지 모르겠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찾았는데 배송이 늦을 것 같아서 주문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그럼 백화점에 가볼래? 나는 인터넷보다는 백화점에서 옷을 자주 사는 편이야. 백화점에서는 옷을 직접 입어보고 살 수 있어서 좋아. 근데 백화점은 비싸지 않아? 나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편이야. 물건도 다양하고 값도 싸거든. 게다가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아. 그렇기는 하지만 세일 기간에 쇼핑을 하거나 카드 할인을 받으면 백화점에서도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 편하게 환불받을 수도 있고.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백화점에 한번 같이 가볼래? 이미 인터넷에서 어떤 옷을 사야 할지 찾아봤으니까 금방 고를 수 있을 거야. 그럼 그럴까? 듣기 3. 다음은 소비와 절약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오늘은 1인 방송 절약왕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김지연 씨를 모시고 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연 씨, 어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어떻게 절약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회자님은 장을 보실 때 주로 어떤 제품을 구입하시나요? 저는 많이 사면 할인을 해주는 제품이나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제품을 구입하는 편입니다. 하나 가격에 여러 개를 사는 게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음식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많이 사는 건 오히려 낭비입니다. 그래도 꼭 사야 할 것들인데 싸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과를 사러 갔다가 다른 과일까지 사오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과 옆에서 바나나를 싸게 팔면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바나나도 사게 되지요. 그래서 다 못 먹고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무조건 안 먹고 안 사는 게 절약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걸 안 사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똑똑하게 소비하는 방법을 배워야겠습니다. 말하기 1. 다음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화입니다.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305호에 사는 세입자인데요. 아야나 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갑자기 지방에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달까지만 살고 이사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방을 계약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야나 씨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하는데요. 정말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제가 부동산에 방을 내놓을게요. 아야나 씨도 방이 빨리 나가도록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세요. 그렇게 하면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빨리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야겠네요.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듣기 1. 다음은 아파트 안내 방송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은 일요일과 수요일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꼭 정해진 요일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주셔야 합니다. 집 앞이나 비상구 계단에 쓰레기를 내놓지 마시고 꼭 정해진 장소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듣기 2. 다음은 집에 생긴 문제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래층에 사는 세입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샤오밍 학생 맞지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저희 집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어머,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가보니까 바닥이 젖어 있더라고요. 물이 많이 새요? 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불편해서 어떡해요. 아마 우리 집 화장실 하수구가 막혀서 그럴 거예요. 내가 물이 새지 않도록 지금 당장 수리기사에게 전화할게요.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불편해서요. 미안해요, 샤오밍 학생. 혹시 물이 새서 불편하면 우리 집 화장실을 써도 돼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수업이 있어서 지금 나가봐야 해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듣기 3. 다음은 부동산 직원과 손님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안으로 들어오셔서 편하게 구경하세요. 집은 좀 좁지만 깔끔하네요. 전에 여기서 사시던 분이 수리를 하고 들어오셔서 다른 집보다 훨씬 깨끗한 편이에요. 물은 잘 나오지요? 전에 살던 곳이 높은 층이었는데 물이 잘 안 나와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럼요. 꼭대기층이지만 그런 문제는 없어요. 한번 직접 틀어보세요. 잘 나오네요. 그런데 물이 잘 안 내려가네요. 세면대가 막혔나 봐요. 그러네요. 이사 오시기 전까지는 꼭 고쳐놓도록 집주인에게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꼭대기층이라서 조용해서 좋네요. 전에 살던 곳은 층간소음이 심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 관리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월세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도 포함되어 있나요? 관리비는 12만 원쯤 나올 거예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포함되어 있고요. 가스요금만 따로 납부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혹시 다른 집도 구경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말하기 1. 다음은 교통사고에 대한 대화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나 어제 교통사고를 당했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괜찮아?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했어. 며칠 입원해야 한대. 그래서 내일은 만나기 힘들 것 같아. 그렇구나. 많이 놀랐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어. 자동차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과속을 했대.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내일 수업 끝나고 문병 갈게. 고마워. 병원에 혼자 있어서 심심했는데 잘 됐다. 그럼 내일 갈게. 몸조리 잘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줘. 듣기 1. 다음은 백화점 안내방송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고객 여러분께 백화점 이용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에스컬레이터에 우산이 끼이거나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 주시고 내리실 때 앞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유모차를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듣기 2. 다음은 통화하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여보세요? 마리 씨, 저 하이예요. 오늘 마리 씨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어요. 몸은 좀 어때요? 심하게 다친 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집에서 며칠만 쉬면 금방 나을 거랬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쩌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어제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어요. 네? 계단에서 넘어졌다고요? 사무실 복도에 불이 꺼져 있어서 많이 어두웠거든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하이 씨도 요즘 일이 많아서 야근을 자주 한다고 들었는데 건강 잘 챙기세요. 네, 고마워요. 마리 씨, 몸조리 잘하세요? 듣기 3. 다음은 물놀이 사고 예방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무더운 여름 물놀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안전교육 전문가를 모시고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꼭 준비 운동을 해야 한다고 배웠는데요. 네, 맞습니다.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물에 들어갈 때에는 다리, 팔, 얼굴 순서로 물을 적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배가 고프거나 몸이 안 좋을 때에는 절대로 수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이나 바다에서 혼자서 수영을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수영하도록 합시다.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영에 자신이 없으면 무리해서 구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구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나면 어떡하죠? 먼저 주위의 사고를 알리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튜브나 긴 막대기 같은 물건을 이용해서
구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